6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2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약보합권이죠. 셀트리온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1.17, 헬스케어는 1.84, 제약은 2.09,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주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피가 말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자, 볼게요. 셀트리온 차트를. 상승 쭉 밀리죠. 상승 찔끔 밀리고 상승 다시 한번 쭉 밀립니다. 자, 이러면 바닥권에서 피가 말리죠. 근데 이 기간이 바닥권에 있던 기간이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피가 말리죠. 그리고 1년 동안 하락 추세였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리면 뭐 인간이니까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사실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오래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을 믿지를 않아요. 사실 저는 가격에 크게 이렇게 말하면 뭐 진짜 주주 맞아? 아니면은 뭐 너 진짜 뭐 인간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얘가 급등하는 시간이 올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다. 그게 어느 때가 될지는 바로 그들이 정하겠다. 그거죠. 2023년도 하반기에 올 확률이 높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에너지 힘을 빼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주가가 봐보세요. 좀 지치기도 하는데 멘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바닥권에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슬퍼하고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슬퍼하고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슬퍼하면 자, 1년 반 동안 보면 2년이죠. 2년 반. 자,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바닥에서 빡빡이고 하락하는 기간은 긴데 이 8개월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힘 빼시고 요 8개월 갈 때까지 우직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특히 또 오늘까지 빠지게 되니까 몇 거래이죠? 한번 볼까요? 몇 거래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 중에서 이거래일 양봉을 찍었을 때 양봉이나 보기에도 뭐하죠? 어쨌든 이렇게 12거래일 동안 쭉 밀렸다. 그럼 마탱이 가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하루하루에 2년 반 동안 고생하신 거 고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3년 고생하면 또 어떨까요? 사실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도 있겠죠. 큰 그림에서는 지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4년도는 매크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크로가 아닙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지도는 정해져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는 셀트리온이 두 번째 성장하는 원년이다. 저는 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적이자 동지이다. 셀트리온은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11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하나가 다 조단이잖아요. 100조가 넘어갑니다. 셀트리온의 목표 오늘 2023년도 매출액은 2조 8천억, 3조 그 근방일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1조 그 근방이겠죠. 실적도 증가한다. 그 근방 위에 3, 4합병과 대형 M&A와 함께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진다. 자금줄은 올 수 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매크로 중심은 좋다. 그거를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후발주자 삼성바이오피스도 공격적 투자 강화. 제품 수는 더 많아. 화이자 암젠 위협에 우물한 싸움 탈피하고 KU 바이오시밀러로 확장한다. 사실 세트리온은 국내에서 기반을 두고 영업한 적이 별로 없죠.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를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이니까. CM으로 가서 드디어 바이오시밀러로 가서 이제 신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직판으로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는 0.0001도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지도대로 가고 있어요. 주가만 그들이 통제하고 있죠. JP와 신한을 통해서 골드만은 찔끔 나오고 있고 국내 몸통인 삼성과 함께 계속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씨가 말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힘 빼시길 바랍니다. 힘이 빠지고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슬퍼하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물량을 팔면 그들은 1년 이상 물량을 쪽쪽쪽쪽 빨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8개월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삼형제 수급을 깔끔하게 짧게 그림만 보시죠. 그림만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도
외국인이 12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34만 8천 주, 기간은 한 달 기준 25만 8천 주. 오늘 연기금 또 매도했어요. 연기금. 그쵸? 자, 그래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개인은 들어오고 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62만 주. 수급이 꼬였다. 이제 풀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16만 원이니까 15만 원까지 밀까요? 밀면 밀라고 놔두세요. 지치라고 하시고. 또 밀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밀면 튕길 때도 오는 것 같죠? 또 밀 겁니다. 그러면 밀고 끝내버렸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번 타이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도 볼게요. 헬스케어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수급을 보더라도 기간이 14만 6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셀트론과 좀 다르게 그래도 4만 6천 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개인은 9만 6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헬스케어의 매도의 담당이었어요. 7만 6천 주. 그리고 사모펀드가 2만 6천 주. 연기금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이 47만 2천 주. 얘가 마이너스 150만 주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47만 2천 주, 29만 2천 주, 17만 8천 주. 수급이 안 좋다. 매우 안 좋으니까 돌아갈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짧게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다만 올라갈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떨어질 때 슬퍼하고 올라갈 때 좋아하면 슬퍼하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 3년간 보통 박스권이고 올라가는 거는 8개월, 1년인데 3년을 슬퍼하고 1년 좋아하려면 몇 명이나 버틸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5%, 2% 미만입니다. 요거 한번 극복해 보세요. 본인만의 한계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해 보겠습니다. 막내. 기간 3,100주 순매수, 외국계 창구 29,000주 순매도. 개인은 27,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얘도 방향성이 없어요. 개인 17,000주 순매수, 한 달 기준. 외국인 10만 주 순매도. 한 달 기준 개인 84,000주 순매수. 수급이 방향성이 없다. 삼형제다 수급이 꼬여 있어요. 안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흐름을 한번 쭉 보시죠. 제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간 동안 홍콩 증시 위안화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중국 글로벌 통합 패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홍콩 달러와 이중 결제 허용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장중 거래 급증. 주가 부양 위안화 국제화 포석이다. 여기서 보시면 다시 홍콩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증시를 돌린다. 다시 경기를 리바이벌 시킨다. 고리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정크본도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친시장 정책 전환 기대 솔솔. 튀르기에 터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투자 수익률 급등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선진국 긴축된 타격 우려가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긴축기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위험하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 경제가 빠그러지는 것을 반영할 확률이 높다.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폭등장이 올 확률이 높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월 정크 등급 국가 채권의 투자 수익률.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튀니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자, 뭐죠? 정크 본투. 자, 돈을 빌려주면 띄울 확률이 있으니까 금리를 많이 주죠. 여기에 자금줄이 몰린다는 건 뭐죠? 경기가 확장할 때 또는 자금줄이 증시가 상승할 때, 위험자산이 상승할 때 이쪽에 자금이 몰립니다. 자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도전장.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기업가치 1조. 서울보증보험 2조에서 3조. 엔카닷컴 4천억 이상. 동인기현 미전. SK 에코플랜트 10조. 하반기에 IPO가 몰린다는 건 뭐죠? 증시의 상승장. 자산의 시장의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시진핑 만난 블링컨, 정상회담 빨리 열어야 미중 관계 가선 급물살. 자, 여기 다시 한번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야 자산 시장도 돌아 나갈 수가 있죠. 자,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죠. 여기 더불어서 엔화 8년 만에 800원 터치했다. 엔화가 사상 최저치 부근에 다가가고 있다. 이게 몇 번 없는 흐름이에요. 잃어버린 30년 극복하는 일본 경제.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경기를 리바이벌 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다. 엔화의 초저 약세는요. 일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국제결제 통화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니케이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주가도 올라갔다. 엔화가 약세다.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여기 계속 매입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본 당국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방침이다. 경기가 리바이벌 된다는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 대학생이 돌아왔다. 다시 살아나는 신촌 상권. 서울 신촌 연수로 주변 핵심 상권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상인들은 엔데믹 국면에서 지난 1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오후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비씨카드 결제액 분석했는데 연세로 차 없는 거리로 풀리고 대학 대면 수업 유동인구 급증하고 있다. 카페, 식당 주점마다 손님 북적. 코로나 전보다 결제액 30에서 70% 이상 올라갔다. 현대백화점 매출도 10% 넘게 증가. 자, 국내 면세점에서 입장 대기 행렬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죠? 감이 오시죠? 다시 리바이벌 시킵니다. 하반기 상승장은 이어진다. 그 기반 위에 셀트리온 쪽으로 제약 바이오로 자금줄 오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반도체는 이미 검증이 됐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오는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힘 빼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